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흠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인수위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4기 세종시정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아산시가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은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건립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김태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힘센 충남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며 필요하면 만날 수도 있고 수시로 통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해수부 장관 출신인 김영석 힘센 충남준비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장은 후보 시절 공식, 비공식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150여 개에 달한다며 이를 100개 정도로 압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로 압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너무 이렇게 많으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임 후 100일 과제다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또 도정 슬로건과 주요 정책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정의 윤심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며 취임 이후에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만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어 인사발령에 대해선 공직자들과 함께 근무를 한 뒤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올 연말까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 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의 핵심 가치였던 복지 정책에 대해선 복지 정책은 한번 채택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뜯어 고치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분과별 업무 보고를 시작한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주 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시작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인수위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4기 세종시정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진동 복컴에 마련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분야별로 청년 일자리 경제분과 등 6개 분과와 교통문제 대책 TF 등 4개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각 분과와 TF는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8대 분야 60개 공약사항을 가다듬고 시정 4기 핵심 과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분과별로 또 TF별로 현장 방문 일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찾는 그런 인수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수위는 당장 오는 21일까지 세종시청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과 살림살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분과별, TF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20일엔 시정 4기 핵심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제4대 세종시장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시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같은 날 2가지 행사를 치르는 데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어려운 세종시정 예산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취지에서 동시에 기념식 하기 전에 간략하게 취임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8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를 통해 구성된 세종시장직 인수위. 현 시정부와 어떤 차별화된 모습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제4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원 등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의원 등록과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 겸직 신고 등에 관한 제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제4대 의원 개원 일정과 원구성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집니다. 한편 제4대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거쳐 4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분야 국제 숙련도 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시험은 해마다 세계 각국의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원은 일반 항목 5종 등 모두 21개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아 수질 분석 능력의 국제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신임청장에 배창우 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담당관이 임명됐습니다. 창원고와 부산대를 졸업한 배 청장은 1995년 공직을 시작해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중소기업 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배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충남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는데 시공사는 일방적 해지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건립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공용주차장 등이 포함돼 당초 지난해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일도 올 4월로 한 차례 미뤘지만 공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공정률은 4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공사 지연과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는 시공사의 현장 운영 부실과 채권 압류의 존재, 공사 대금 관련 체납 민원 증가 등은 물론 계약 준공일 후 만회 공정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며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후속 절차로 잔여 공사를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 연장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제때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건립 공사 현장에서는 협력업체들이 공사 대금 해결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황. 결국 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 절차와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잔여 공사 시작도 불투명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고용 안정을 위해 위기산업 노동자 이전직 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석탄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부품 산업체 퇴직 노동자로 지난해 9월 16일 이후 아산시 소재 근무지로 이전직한 뒤 3개월 이상 근속한 시민입니다. 지원금은 350만 원으로 신청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진 또는 의심 증상자가 된 세종시 중고등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말고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 방안에 따라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를 위한 분리고사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고 별도 출입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한솔동 한글사랑 거리에 위치한 점포 중 13곳을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일반 음식점 9곳을 비롯해 수산물, 건강보조식품, 미용실, 내의류 등 4곳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상생플러스 가맹점은 모두 38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포로 시는 선 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인데요.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민호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당선이 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들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8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를 뽑아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 또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막중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담은 결국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담을 좀 책임감이죠. 그렇죠. 책임감을 더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걸 치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잖아요. 네네.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 힘드셨나요? 선거 참 힘들죠. 참 힘듭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더 힘들었던 것이 대선이 있었고 이어서 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만 제가 치른 게 아니고 대선 때도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한 6개월 동안을 계속 선거운동을 한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네. 예,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지치셨어도 네.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네. 시민들 위해서 힘을 더 예, 내셔야 그렇게 되겠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는 네. 선거를 또 치르면서 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네. 가장 큰 희망을 보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사실 이 지역에서 이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힘껏 싸웠는데 예. 한 5월 초쯤 됐나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 제가 1%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상대방 후보하고 예. 1대1 구도에서. 근데 참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이 어떤 희망이 보인다. 예. 이제 그 뒤에 1대1 그 여론조사에서 10번을 했었는데 제가 거의 9번을 이기더라고요. 예. 그때부터는 좀 자신감이 붙고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1%가 최민호 후보의 힘을 더 실어준 굉장한 에너지가 됐군요. 그 1%는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 이번 당선이 되기 전까지 네. 약 10여 년간 계속 이제 정치 활동을 해오시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잖아요. 네네네. 그 10여 년 동안 시민들 만났을 때 시민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대개 이제 신도시 분들하고 이 읍면 지역, 옛날 원도심 분들하고 좀 대화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 신도시 분들은 역시 그 학교 문제, 그리고 아파트 문제, 아파트 부동산 집값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고, 예. 또 교통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읍면 지역 분들은 신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뭔가 소외된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균형 발전의 문제, 그리고 농촌을 좀 더 발전시켜 달라. 뭐 그런 어떤 요구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 당선인께서 네. 풀어가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것들이 다 공약이 되었죠.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당선인께서는 사실은 그 시골 아저씨 같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예.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한 아저씨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 그래요. 그러신가요? 그러시다면은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무슨 소통을 위한 소통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연동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 마을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마을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회관에 가게 되고 예. 또 우리 저 신도시에 저녁이라도 들면 젊은 분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네.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저도 할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이런 게 소통이지 소통을 위한 소통을 따로 계획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 싶기는 한데요. 네. 저는 가능한 버스킹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하고 네. 그러면서 시민들과 많이 이 공감대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소통이라는 것이 의도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그게 없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자리가 인수위원회 자리잖아요. 예. 인수위원회 이제 활동이 곧 시작이 되시는데 예. 인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어쨌든 제가 많은 공약을 내걸었어요. 제 공약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도 공약을 걸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약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춘희 시장께서도 쭉 해오던 일들이 있는데 뭐 그것을 또 계승 발전시키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것은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걸 인수위에 좀 부탁을 했죠. 예. 행정은 예. 연속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이죠. 뭐 굉장히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전임 시장이 정책 가운데 좀 특별히 계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춘희 시장님께서 줄곧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외쳐왔고 또 추진해왔던 일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 쓰셨고 성과도 이루었고 그러나 행정수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춘희 시장께서 쭉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해오셨던 노력 그것은 저희들이 또 발전시키고 또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세종시를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시민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아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큰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상당히 텃밭 같은 그런 곳에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라고 말씀을 예.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변화를 바라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장 혼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 예. 그리고 시민단체 또 시민들과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단결한다고 그럴까 서로 손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시민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계속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 운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과 지역의 정치를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의 하나된 힘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예. 당선인께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일들 정말 잘 이루셔서 시민 행복한 세종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X 천안 아산역 서편광장 정비 보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시설물은 아산시로 이관돼 관리하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관리 주체가 생기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 서평광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고장난 채 방치되던 시계탑은 철거됐고 노후화돼 파손된 바닥 분수는 말끔하게 정비됐습니다. 녹슬고 방치되던 벤치도 수목과 산책로로 탈바꿈했습니다. 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죠. 되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래도 관리하는구나 싶어요. 정비가 완료된 서평광장 시설물은 아산시로 이관된 상태로 이제부터 아산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방치된 지 10년 만에 관리 주체를 찾은 겁니다. 서평광장은 지난 2012년 아산시로 이관된 동평광장과 달리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소송 등으로 이관 절차가 이행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산시와 LH,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사용 허가를 해주고 LH가 정비를,
아산시가 관리를 맡게 된 겁니다. 아산시는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설물을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산의 관문이지만 관리 주체가 없어 방치되던 서평광장. 이제 관리 주체를 찾으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외암 민속마을 일대에서 아산 문화재 야행이 진행됩니다. 아산 문화재 야행에서는 조선 과거 시험 체험형 공연인 온양별시를 비롯해 휴전 국악 공연 등이 펼쳐지며 한지 전시와 만들기, 강정 조청엿 만들기 등 선비 문화와 마을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 문화재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6월 한 달 동안 지구야 같이 놀자 행사를 엽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장바구니를 활용한 시장놀이와 자석교구를 활용한 분리수거 활동, 업사이클링 팝업북입니다. 또 행사 기간 꿈놀이터를 이용한 어린이에겐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키트가 제공됩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취업 진로 설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년 디딤돌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취업 코칭 프로그램과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나를 찾아가는 길로 구성됩니다. 취업 코칭 프로그램은 오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나를 찾아가는 길은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3일 10시부터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